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조금 오랜만에 한 느낌이 드네요. 네, 저번 주에는 일본에 출장을 좀 갔다 와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장이 좋으면 특별히 고민할 게 없는데 근데 장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비트코인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다 어떡하냐, 뭐 여기에 오늘 그런 내용도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알트코인 관련해서 본다든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좀 많이 처지고 좀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좋은 뉴스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조금 재미를 많이 보는 유튜버들이 좀 어떤 유튜버냐면은 이제 뭐 숏을 치자, 뭐 차트를 보고 이제 뭐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든지 내가 이제 매도하는 위치나 이런 것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숏을 치자, 뭐 그리고 뭐 팔자 사자 이런 위치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지금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방송,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숏이나 롱을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떨어지는 거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현혹하긴 합니다. 뭐 현물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린다면은 이제 이게 자산이 올라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떨어지면은 자산을 잃는 거기 때문에 숏을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곳에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 많이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한다면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 달려든다면 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편으로 이제 자산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장에서는 자기 자산을 얼마만큼이나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거는 내가 총 잔고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수량을 잃지 않는 거, 그거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에 대처하는 자세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의 수량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하락장에 대처하는 자세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항상 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가 자산을 하락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도 이제 극단적 공포 이제 17, 10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90 찍었다가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맛보는 공포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뭐 한 15% 떨어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리플도 고점 대비 지금 5,000원에서 지금 3,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40% 떨어졌고 BNB 같은 경우에는 800달러에서 800달러 고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600달러 선이니까 BNB 같은 경우는 30% 정도 떨어졌네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이게 상위 10위권 안에 그 정도 떨어졌고 나머지 코인들은 더 심하게 떨어졌어요. 막 4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고 뭐 좀 많이 떨어진 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게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 한데 이 중에서 다 떨어졌는데 보면 하나만 올랐잖아요. 이제 에테나만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에테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에테나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서 가장 눈에 띄게 7일 안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캐시도 좀 많이 올랐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ETF 관련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이렇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뉴스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하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별로 재미있는 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캐나다 집권 여당이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에서 마크 카니 전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어요. 이분인데 마크 카니 이분이 이제 지금 총리로 새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총리가 대빵이에요. 이제 국왕이 있고 국왕이 있는 곳은 이제 정부의 실권자가 총리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대통령이랑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카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직을 이제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카니 같은 경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트위터죠. 트위터에다가 이제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클립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가상자산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있는데 카니 지금 현 총재는 예전에 전 이제 부총리였고 재무장관이었던 사람과 그리고 굴드 전 하원 의원 그리고 벨릴리스 전 하원 의원을 제치고 지금 이제 총리에 당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어서는 24번째 총리로 당선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웃 미국이죠.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누가 캐나다를 위해서 나설 준비가 돼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마 그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한 발언인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절조를 잘 따라다니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날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크 카니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트위터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게시물에 일론 머스크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카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회복성이 있고 고성능이고 탄소가 없는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캐나다도 비트코인을 향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뭐냐?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준비 자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캐나다도 우호적이다. 뭐 중국은 아직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서구 열강권에서 이제 패권을 가지려고 비트코인에 대한 패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싸게 사줄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비트코인을 이 사람들이 비싸게 사줄까요? 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분명히 저점에서 매집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점에 매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게 우리한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던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조정의 능력을 발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인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GPS 그리고 쉘의 시장 조성자 영구 퇴출 그리고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됐던 코인들이었습니다. GPS랑 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리스팅 보면 이제 레드스톤 상장됐고 그 다음에 이제 GPS, 쉘 최근에 상장된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 조성자 영구 퇴출이라는 뜻이 시장을 조작했다라고 바이낸스에서 본 거예요. 진짜 보면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열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차트에서 보시면 자 이제 월봉이고 이 4시간 봉으로 봐도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좀 이상하잖아요. 차트가 위에서부터 내려 꽂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차트가 내려 꽂았어요. 이게 GPS 차트고 두 번째가 이제 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차트가 뭐 우리 차트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 꽂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반등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 꽂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바이낸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 던졌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바이낸스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시장 조성자가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될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반에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됐던 GPS 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정책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해당 시장 조성사는 즉시 퇴출시키고 시장 참여를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시장에서 이 지갑을 갖고 들어오는 애들은 이제 아예 거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완전 몰수를 하고 GPS나 쉘 보유 토큰자에게 보상할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GPS나 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량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상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고, 저도 GPS를 이번에 배분을 받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배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내로 보상 계획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격 기준, 분배 방식, 그리고 일정 등 포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부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코인을 처음에 이제 코인을 개발한다 셈 치면은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벤처 캐피탈에 먼저 판매를 합니다, 코인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우리가 VC라고 합니다. 이제 VC가 있는데, 자, 여기서 VC가 유명한 VC가 해시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VC죠. 해시드가 좀 큽니다. 좀 글씨가 좀 작네요. 글씨 좀 크게 해볼까요? 이제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비트와 관련이 깊다. 해시드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시드가 우리나라 가장 큰 VC 이제 벤처 캐피털이고, 그리고 DCG 그룹이라고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제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죠.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FTX 거래소랑 관련이 깊은 VC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바이낸스 랩스가 있고요. 그리고 후오비 캐피탈, 후오비 거래소, 중국 관련 거래소죠. 그리고 OKEX 블록체인 캐피탈, OKEX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거래소 이제 코인베이스의 벤처 캐피탈인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 VC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많아요. 판테라 캐피탈, 이제 뭐 블록체인 캐피탈, 뭐 FBG, 뭐 폴리,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제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시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시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알아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알면은 좋은 거죠. 해시드가 우리나라 가장 큰 벤처 캐피탈이에요. 왜 유명했었냐면, 해시드가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에서 코스모스 체인이랑 누구나 잘 아는 루나 있잖아요. 루나를 초기했던 김서준 대표가 이제 루나 초기 투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시드를 엄청 이제 권위 있는 그 단계까지 올려놨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화려한데 이제 자기가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뭐 끝이 없어요. 정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기라성 같은 이제 앱토스 뭐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 많아요. 코스모스 말씀드렸죠. 코스모스도 뭐 진짜 초기 상장했을 때부터 50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코스모스를 초기 투자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락업 기간을 거치고 천천히 시장에 락업이 뭐 6개월에 5%, 6개월에 5%씩 이런 식으로 풀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바이낸스 얘기했던 이 이제 GPS랑 쉘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들 벤처 캐피탈이 초기에 다 던진 걸로 보입니다. 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꽂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러니까 시장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벤처 캐피탈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공생하면서 투자자들과 개발자들이 공생해야 된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 여기 해시드, 에테나도 투자했네요. 이더리움까지 투자했고, 보시면 엄청 뭐 클레이튼 중요한 그 기술에도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오아시스 랩스, 그리고 뭐 최근에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쭉 보시면은
어, DYDX, 뭐 팬텀 보시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예전에 많이 유명했었던 카이버 네트워크랑,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펀디엑스, 예전에 한국에서도 뭐 실사용한다는 펀디엑스랑, 뭐 테라루나 사건의 그 테라입니다. 이 테라.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죠. 그리고 이 게임이 처음으로 이제 P2E 게임의 이제 포문을 열었던 엑시 인피니티. 뭐 그리고 많습니다. 뭐 종류별로 뭐 쭉쭉쭉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초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자체를 봅시다.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GPS가 상장이 됐었을 때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여기 이제 최하단 부분에 있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05의 투자를 이 사람들이 최초 투자를 했으면, 상장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미 한 10배, 30배 정도 돈을 벌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천천히 던질 수 있도록 락업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락업 기간을 거치지 않고 초기 투자자에게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이거는 GPS랑 아까 쉘이 그걸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인 상장됐을 때 상장 빔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0.1달러에서 0.4달러까지 지금 4분의 1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70%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열 받잖아요. 거래소 자기들은 안 던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몰수를 하겠다라고 바이낸스 얘기하는 게, 이런 움직임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움직임은 뭐가 있냐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좀 정상적인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제 U 리스팅 중에서 이제 뭐 베라 코인,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죠. 이런 움직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인데, 완전 밑으로 그냥 내려 꽂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반등이 있잖아요. 근데 하도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면 반등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면은 볼게요. 뉴 리스팅에 보시면 좀 괜찮았었던 게, 뭐 TSD도 좀 괜찮았었고, 보통 그 차트 자체적인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게 아까 문제가 있었던 그 이제 GPS랑 쉘은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이낸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용자 보호랑 공정한 거래랑 환경 유지가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부정행위를 식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니터 시스템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랑 상패 규칙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 투표에 밝히겠다는 거죠. 이 보호팅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코인이 바이낸스 0.01 BNB 이상 소유자에게 상장 투표는 또는 상장 폐지 투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장 투표를 이제 거래소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떤 이제 VC가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캡처까지 떠왔는데, 이제 그런 VC 괜히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장도 좋지 않은데, 이제 초반에 VC들이 너무 많이 던져 버리니까 이제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열받은 거죠. 안 그래도 장도 좋지 않은데 너희들 같은 행동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욱더 좀 더러워지지 않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들이 좀 더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오시면 올라가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바이낸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왜 바이낸스라는 연구소 이름을 가지고 하냐면 제가 바이낸스를 투자하면서 좀 좋았었던 게 뭐냐면 이제 BNB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의 토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토큰을 투자하게 되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래소에서 뉴 리스팅 되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자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최근에 런치풀 레드스톤을 받았고 GPS 쉘, 카이토 뭐 레이어 다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거죠. 물론 장이 좋을 때는 보탬이 되는 금액이 크고 뭐 이제 우리가 1, 2월에 좀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장이 좋았을 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생활비라고 얘기하는데 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제 투자해 놓은 돈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버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는 거는 진짜 무시 못해.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월세를 받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자를 받고 싶어 하고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바이낸스를 투자를 하신다면 바이낸스에서는 알아서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준다.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런치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뉴 리스팅에 되어 있던 것들은 개인 지갑에 넣어 준다라는 겁니다. 넣어준 코인들이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조작으로 해서 GPS랑 쉘은 이제 꼬라 박았다라는 거죠. 열받죠. 저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시장 흐름만 나와줘도 좋은데 이런 것도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아예 완전 내려 꽂았으니까 코인 갖고 있는 사람 열받잖아요.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홀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이낸스도 그런 홀더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제 이런 시장 조작하는 사람들 잡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3월에 들어왔는데 3월에도 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들 속상하시잖아요. 하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은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5월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중간중간에 좀 좋은 소식을 갖고 계속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의지하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이 힘든 시기도 잘 버티시는 바이낸스 연구소 보시는 시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방송했는데요. 방송 보신 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뭐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에서도 좀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피스.